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녹음을 할 때마다 홍대 입시 관련한 질문을 정말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거를 유튜브로 좀 정보성 글로 만들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제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맞아, 이 둘이 입학할 때 미자전 장학금을 받고 온 두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홍대 입시 Q&A를 해볼 생각입니다. 입시 관련한 정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한 정보를 드리자면 저는 인문계 출신 디자인 학부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친구 1, 너가 친구 1이야. 친구 1은 예고 출신, 그리고 미자전으로 들어온 전형, 그리고 친구 2는 인문계에서 미자전으로 들어온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입시 연도랑 학과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셋 다 20학번이고요. 학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디자인 학부, 나머지 두 명 친구는 미자전입니다. 질문 수시인가요? 정시인가요? 저희 셋 다 수시죠? 저희 셋 다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 어떤 전형인가요? 저는 미활보 쓰는 전형인데 아마 셋 다 같은 전형이죠?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예고인가요? 인문계인가요? 저는 뺑뺑이 돌리는 일반 인문계에서 왔고요. 친구 1이 지방 예고 출신, 그리고 친구 2가 그냥 너도 일반 수도권 인문계 출신이에요. 내신 궁금해요. 저는 인문계에서 홍대 성적 산출 기준 내신이 1.0이었고요. 친구 1은 넌 내신 어떻게 됐어? 예고 다녔고 홍대 산출 기준 1.7. 1.7 그리고 홍대 산출 기준 1.2? 1.2? 내신 관리법. 내신 관리법. 일단 국어부터 시작할까? 일단 저는요. 일단 내신 관리법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하는 거, 나는 시험 기간을 따로 안 뒀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는 기간에만 공부하지 않고 그날 수업을 듣고 온 거는 그날 바로 집에서 정리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내신은 일단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를 그냥 다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저는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필기 같은 것도 아예 싹 다 외웠었고, 저만의 비법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필기를 하고 그 필기된 거를 외웠었어 나는. 그래서 아마 3중으로 외웠던 것 같고, 교과서 같은 것도 빠뜨리는 게 없는지 한번 시험 기간 전에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나도 완전 깜찍 요법으로 외웠어. 그치? 나도 자기 노트 있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는 다 써서 외우고 그 외에 국어는 요즘 모의고사처럼 많이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공부해서 기본 실력을 높이고 그 외에 나눠주는 거를 그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건 노트 적어서 외우고 맞아. 두 개 나눠서 했던 거. 맞아. 난 절대 집에서 공부 안 했어. 진짜 난 집에서 공부하는 편이었어. 저는 카페에서. 진짜 집중이 잘 되는 장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내신 꿀팁 없어? 또 다른 내신 꿀팁? 그리고 나 그거 있었어. 나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그만 좀 오라 했어. 저는 진짜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선생님들 그냥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진짜 지독하게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진짜 물음표 살인마였어. 나도 정확히 똑같아. 수업 끝나면 일단 무조건 가서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어보고. 맞아.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문제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 것들이 있잖아. 맞아. 그런 거는 무조건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뭐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해도 내신에서는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말이 법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수행평가 이런 거는 성실하게 챙겨야겠고, 특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세특 같은 거는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 같은 거 엮어가지고 채워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안 채워놔서 미알고 쓸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사탐 같은 것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고2쯤 정도부터 되면은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많이 내는 것 같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사탐 같은 경우 되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풀지 말고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풀어보는 걸 난 추천해.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 또 꿀팁. 나는 맞은 것도 왜 맞았는지 분석을 했었어. 분석이다. 그러니까 물론 쉽고 너무 막 1차원적인 문제 말고 좀 고난이도 문제인데 내가 좀 요행으로 맞힌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좀 감으로 푼 것 같다거나, 그런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왜 맞췄는지 분석을 했었고, 또 생각나는 게 나는
맞은 문제도 보기 1, 2, 3, 4, 5를 다 분석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맞는 답안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1, 2, 3, 4, 5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보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해설로 옆에다 화살표 그어놓고 이 선지가 왜 틀렸는지 정정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복귀하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런 게 미묘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거랑 영어는 외우세요. 암기장 외워야지. 영어는 본문이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외우세요. 나는 그걸 했어. 나는 글로 읽어서 외우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복도에서 책 지문을 입으로 계속. 나는 그 외워서 하면은 그 문법 문제 맞아. 빈칸이 있잖아. 맞아. 그 영어는 진짜 그냥 그 옛날 천자문 하듯이 외우는. 맞아. 영어는 기본 시력도 중요하지만. 맞아. 그 외워야 그래야 성적은 확실히. 맞아. 승희가 말로 외웠다면 나는 깜지로. 깜지로? 어. 저도 말로 외웠어요. 말로 외우는 게 제일 편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진짜 디테일하게 외워야 된다 하면은 그때 깜지로 한 번 더 확인하고 틀린 게 정확히 뭔지 확인하는 절차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로 해야지 좀 편하다는 거. 근데 말로 했을 때 안 좋은 점 스펠링 틀릴 수 있어. 난 그래서 깜지로 그 외웠어. 스펠링 어려운 거는 무조건 깜지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확인해야 되고 특히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걸 통으로 외워오는 애를 경계해. 그래서 이거를 선지를 반대 내용으로 바꿔서 낼 때가 있단 말이지. 맞아. 그런 거 체크를 잘해야 돼요. 풀다가 이제 외운 대로만 풀어서 반대로 푸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분명히 꼬아서 냅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내신은 그냥 정말 꿀팁으로만 알고 너무 각자만의 맞아. 공부 방법이 명확한 분야라 맞아. 그냥 뭐가 됐든 시험 잘 보는 게 그 맞아. 학교 스타일에 맞게. 맞아. 그리고 아마 우리 셋 다 좀 해당되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입시는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정석이에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 가려면 이 과목 이 과목 챙겨야 되고 재고하면은 그것도 맞아. 항상 조금 모자라고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뭘 이렇게 가려서 하지 않고 그냥 다 해놓으면은 알아서 열분이 나와 생각을 하려면은 어디선가 실수하면 커버할 수가 없어. 아, 맞아. 최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랬던 거. 맞아. 최저 같은 것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완화됐죠. 근데 최저가 많이 완화된 걸로 완화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 최저는 맞춰야지 홍대 들어와야죠. 사실 내신 그 정도 유지하면 최저 맞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못 맞추는 사람들도 많긴 해. 근데 뭐 워낙 정시는 한 방이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궁금해요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3월 모의고사 이제 구경 탐탐 기준 1111, 6월 모의고사가 2112, 9월 모의고사가 1221, 그리고 수능이 1211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애초에 예고 맞아. 여가지고 수능 공부라는 거를 진짜 고등학교 3학년 4월에 처음 시작해본. 맞아. 그래서 모의고사가 9월 때는 국어 4등급도 받아봤었는데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수능 때는 사탐 하나 1등급도 나머지는 올 2등급으로 맞췄어. 2221 정도? 근데 확실히 이게 맞는 게 인문계는 정시도상에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만 예고 같은 경우는 내신을 챙기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홍대 같은 걸 쓸 거면. 맞아. 확실히. 왜냐면은 예고면 미술 과목이 애초에 맞아. 인문계랑 너무 다르게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는 드로잉도 있고 응. 전공 시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미술 이론 과목도 따로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챙기면은 내신도 자동으로 더 낮아지거든. 그래서 나도 학교 내신상 그냥 일반 과목들은 성적이 다 1등급이었는데 실기 과목들 성적이 이제 애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맞아. 5등급, 6등급 두고 막 이래. 맞아. 그리고 예고는 1등급 수가 적으니까 인원수가 엄청 적으니까. 맞아. 반에서 1등이야 1등급인 그런 추세여가지고 그래서 그 예고에서 1.8이다? 그럼 인문계로 따지면 거의 1.3이다, 그치, 1.5다 맞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붙어야만 되고 사실 예고는 홍대는 근데 예고가 만약에 수시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정시 싸움에서 인문계들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예고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고생들이 계신다면 정시는 천천히 해도 최저 맞출 정도로만 해도 되니까 내신 일단 열심히 쌓고 맞아. 예고의 장점을 살려서 세트 채워야 돼. 맞아. 저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3111 3111. 그 정도 나오면 근데 아마 무난하게 맞추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정시는 그냥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정시 성적 관리법. 이것도 저는 정시 성적 관리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수능 공부를 한 6개월 하고 지금 등급을 잘 받은 거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건 내가 알려줄게. 나는 정시를 고등학교 2학년 초반부터 준비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일단 저는 수시러지만 수시를 2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수시를 2개 썼는데 왜 2개만 썼냐면 제가 모의고사 성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이제 디자인 기준 서울대, 홍대, 국민대였는데 이 국민대 밑으로는 죽어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밑에 학교들을 쓰면은 무조건 수시 납치를 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서울대, 홍대 2개만 쓰고 어차피 정시 성적이 잘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 둘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계속 정시 공부를 하는 쪽을 선택했고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세세하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1학년 때는 통합사회였고 2학년 때가 좀 막 윤서, 막 세지 이런 과목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 어쨌든 나는 내신을 대비할 겸 모의고사 대비할 겸 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재용쌤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필기하면서 기초를 다졌어. 그랬더니 그냥 사탐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문제없이 내신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올 만큼 왜냐면은 어차피 고3 때는 다 수능 형식으로 쌤들이 내신을 출제해 주니까 거의 내신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될 만큼 정시를 공부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시간 절약도 하고 편한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했던 것 같고요. 국어는 나 이거 국어는 나만의 루틴이 있었어. 일단 저는 그 논란이 생겼던 박광일 쌤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저 박광일 쌤한테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박광일 쌤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맨날 우리는 경기도라서 9시 그거였어. 9시 등교. 저희는 경기도는 9시 등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7시까지 등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등교해서 무조건 하는 루틴이 그 아침 자습 시간에 국어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그 국어 모의고사를 맨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어. 근데 이 국어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일단 지문을 분석해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비문학 지문이 어떤 구조로 이어져 있고 어떤 문단이랑 이어지는지 분석을 하는 거야. 약간 그러다 보면은 그 비문학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향상되거든? 그리고 그 수능 출제에 비슷한 패턴이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훈련이 잘 돼 있다면은 수능을 풀 때도 비문학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문제로 100% 나온다라는 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좀 문제 풀 때 수월하잖아. 기억도 잘 나고 약간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아까 내신 공부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게 맞은 거는 왜 맞았는지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내신에서 계속 쭉 이어지니까 한 번 배워놓은 거는 까먹지 않게 계속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거에 따로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내신 공부하면은 그냥 모의고사 같은 거는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시간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유대종쌤 EBS 강의를 들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이거 중요해. 문학이 EBS 연계가 되게 많이 되거든? 근데 또 연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동백꽃이를 하자. 동백꽃이면 이 EBS에 실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동백꽃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대종쌤 강의가 그 전체 스토리를 짚어줘서 좋았거든?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이 나온다면 그 고전소설이 어떤 스토리인지 다 알려줘.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가 되게 쉬웠고 나는 실제로 이 문학 연계를 좀 열심히 파가지고 실제 수능에서는 문학을 푸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다 한 번씩 읽어본 지문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풀 때 거의 문제도 안 보고 풀었던 기억이 있네. 그러고 뭐 사탐은
사탐은 솔직히 강의를 잘 열심히 들으면 잘 나오는 것 같아. 공부에 기본기가 없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탐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패턴을 복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산문이랑 민사 했었어요. 전체 과정이 그냥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양들이 그래서 그냥 기출 문제 맞아. 거의 뭐 수능 2개부터 다 풀어도 얼마 안 걸리는 수준이어서 맞아. 그냥 그 패턴을 잘 알아만 가도 완전 새로운 문제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사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탐은 모르겠고 산문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시간 관리를 잘해. 나 실제 수능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 근데 내가 나 스스로 그 도표 문제를 되게 잘 푸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수능장에서 20분 문제가 계속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거야. 점수로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지.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못 풀었다. 근데 뭔가 그거를 다시 트라이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1번부터 19번까지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서 로스가 나면 안 되니까 점수 로스가. 왜냐면 20번 틀릴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20번 문제가 2점짜리길래 웬일로 원래 3점이잖아. 2점짜리길래 과감하게 버리고 1번부터 19번까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 같은 것도 좀 중요해서 뭔가 이런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해서 가는 것도 추천하고요. 영어 정시. 저 영어 정시 공부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2등급 떴어요. 아, 나 영어 공부 안 한 이유는 있어. 모의고사가 계속 1등급이 나오다가 한 7월인가부터 계속 2등급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거 왠지 내가 계속 공부를 해도 수능 때 2등급이 무조건 뜰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2등급 뜨는 것보다 안 하고 2등급 뜨는 게 더 이득이잖아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한 7월 달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고 근데 이제 대신에 내신으로 EBS 지문을 외우잖아 또. 근데 나는 이 EBS 지문 자체를 아예 통한기를 해서 그런 거 좀 수능장에서 연계된 게 좀 체감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그 정도? 그리고 영어는 요즘은 좀 기본기가 많이 잡혀있는 추세라서 영어 같은 거는 그냥 공부를 막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하게 학교에서 3학년 때는 다 영어를 EBS 연계로 맞아. 무조건 내신을 내니까 그냥 그거를 제가 아까 막 말로 해서 외웠다 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맞아. 당연히 연기가 체감이 돼서 그 이상 뭔가를 드리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고. 맞아. 이미 내신 때 시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맞아. 진짜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뭐 오형식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맞아. 아 근데 그건 있다. 그 영어를 풀 때 그 무조건 듣기 할 때 그 도표 질문까지는 다 풀어놓으세요. 시간이 없거든. 도표 질문까지랑 그 맨 뒤에 거 33, 43, 44, 45 그 쉬운 문제. 그런 형식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일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그 듣기 문제를 하면서 그 문법 한 30번인가? 문법 문제가 그 객관식을 18번부터 30번까지 다 풀고 그 뒤에 43, 44, 45번 문제를 다 풀어놓은 게 국룰이었어. 그래야지 시간 맞춰서 풀 수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빈칸 문제 나왔을 때 진짜 완전 여러 번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서. 맞아. 그래서 영어는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그 듣기 다 맞기. 맞아. 듣기 다 맞기. 듣기에서 틀리면 완전 바보임. 왜냐면 내가 모의고사 볼 때 맨날 영어 1등급이 뜨는데 맨날 그 도표 듣기에서 틀리는 거야. 미친 거지 내가. 그 쉬운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이 실수가 안 나게 교정하는 걸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듣기 같은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맨날 한 챕터씩은 푸는 거 추천드릴게요. 듣기 막 애써서 공부하기 시간 아까우니까 나도 듣기는 그냥 그 간만 안 잃으려고 맞아. 아침에 등교하면 그냥 한 벌 풀고 그날은 이제 공부 안 하고 맞아. 미술학원 주 몇 회 나갔나요? 주 몇 회라는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나는 미술학원을 고3 때 기준 주에 20시간 내 타임 기준 5번 나온 거야. 약간 평일 3번에 토요일 풀타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렇게? 저도 주말 동안만 홍대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학원을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실기 물론 중요하겠는데 실기는 결국 맞아. 내가 많이 한다고 맞아. 쌓이는 것도 있지만은 실기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선택권보다 맞아. 내신은 한 번 쌓아놓으면 절대로 빠지게 돼. 실기는 진짜. 손이 빠져. 그래서 쌓아놔서 계속 점점 새는 거는 실기라서 그 두 중에 비중을 정하자면은 저는 무조건 내신 성적이 더 중요했다고 진짜 생각해서 딱 그 선을 내신에 지장이 안 가는 선으로 빡빡 채워 넣으면 딱 좋지 않을까. 맞아. 이거 너무 정확한 맞아. 말이고 내가 정확히 저 말 해주고 싶었던 게 나는 미술학원에서 거의 살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예고 입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중3 때부터 미술학원을 주 5회보다 적게 나간 적이 고3 때까지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3이어도 월, 화, 수, 목, 금 다 4시간씩 하고 주말, 토일 다 풀타임 했어. 너 진짜 많이 했다. 난 한 번도 안 나간 날 없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신 챙긴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난 지방 출신이잖아. 근데 지방은 약간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입시하다 5년 전 이야기니까. 맞아, 5년 전 이야기라는 거를 꼭 유념하세요. 지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원이 살짝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학원을 좀 나오게 하는 경향이 난 있다고 좀 생각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예고에서 공부 진짜 잘하는 편이었거든 나. 그래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나한테 누구야 학원 그만 나가고 그냥 고3 때는 학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냥 주말에 나가고 그치. 그냥 공부하는 게 낫다. 왜냐면 너의 성적은 홍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니까. 맞지.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말하면 누구야 그래도 실기 놓으면 안 된다. 홍대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 하면서 나를 실기를 계속 시키려고 하셨거든.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 그치. 막연하고 맞아. 불안하니까 나 그러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홍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 쌤 말 들어야지. 실기 해야겠다 하고 실기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너무 후회해. 맞아. 결국은 저는 수시 5개 썼고 그 중에서 비실기 2개, 실기 3개인데 실기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실기 다 떨어졌고 비실기 홍대 이거 붙은 거야. 여러분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나도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게 그 실기를 잘하면 내가 같은 라인에서 대학이 높아지는 거고 공부를 잘하면요 이 단계가 높아져요. 갈 수 있는 대학 단계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꼭 실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성적이 되는데 그 실기를 잘해서 엄청 높은 학교를 주잖아. 그럼 그게 이변이라서 다들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잘됐다 박수. 맞아. 그러면 근데 공부 성적이 높은데 그 높은 학교를 떨어지잖아요. 그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거는 그냥 글을 못 써서 떨어졌다는 그게 오히려 이변이야. 맞아. 떨어진 게 이변이야. 맞아. 거기는 맞아. 실기는 붙으면 이변이고 맞아. 공부가 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게 이변이라서 저도 실기를 한 학교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홍대를 붙었죠. 그러면 저는 결국에 가지도 않은 학교를 위해서 2천만 원 맞아.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신에 자신이 없어. 누가 봐도 나의 내신으로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쓰기가 힘들 것 같으면 실기한 게 맞는데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신 괜찮고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비실기 전형으로 몇 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아까 저 친구 2번이 말해준 것처럼 맞아. 그렇게 붙을 확률이 훨씬 세고 그리고 비실기가 경쟁률도 더 적고 맞아요. 그래서 붙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데 그럴 거면 최저 맞추려고 정시 공부를 더 해야지 진짜 맞아. 실기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3 한 6월쯤부터 내가 실기랑 이렇게 내신이랑 정시를 같이 챙기려고 하니까 내가 고3 6월인가 9월인가 모의고사 국어 4등급이 뜬 거야.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거 내가 심각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9월부터는 실기 안 했어. 맞아. 근데 이거 중요해요. 그 미술학원에 강단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좋은 미술학원은 안 그러겠지만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미술학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고 학생이 어떻게 돼도 그냥 돈 버는 게 우선인 학원들이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2주 전부터 미술학원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어. 쌤 저 시험 공부해야 돼서 이때 못 나가요. 뭐 더 보충 시간은 시험 끝나고 보충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말해서 시험 기한도 빠졌고 쌤들도 다 양해해줬어요. 지망 학교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1순위가 서울대, 2순위가 홍대였고요. 서울대는 실기 때 그냥 대차게 떨어졌어요. 저는 1순위 한양대, 2순위 홍대. 그렇게 저는 1순위 서울대, 2순위 홍대, 3순위 국민대. 맞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위권이면 서울대, 홍대, 국민대는 기본 이렇게 1, 2, 3위로 가져가는 것 같고 친구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가지고 한양대 교육학 맞아. 교육과가 일지망이었는데 그걸 떨어지고 홍대 온 케이스. 입시 시절 그림이 궁금하다. 띄워준 거야 이제. 맞아. 이 질문도 되게 많은데 백산동이 홍대 면접 어떻게 준비해요? 면접 준비 일단 당연히 학원에서 했고요.
나 2주밖에 준비 안 했네. 보통 그래. 2주 동안 준비했고요. 일단 답변을 외운다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조형 원리랑 조형 요소를 사용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있으면은 이게 막 이 그림의 연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안에서 어떤 조형이 보이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주관적인 나의 생각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면접 중간중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던 학원에서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계속 시켰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가 우리 원장쌤의 권조였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뭔지, 내가 원하는 사회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꾸준히 계속 생각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 그 그림 나오는 문제는 미술 교과서가 출제 범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림을 그냥 외웠어요. 그 내신 공부하듯이 이 그림은 누구 거, 이 그림은 누구 거, 그리고 이런 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정도 가볍게 외우고, 생각보다 기초적인 그림이 많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뭐 피에타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호크니 이렇게 유명한 그림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외우면 되고, 면접에서도 생각했던 작품이 딱 나와서 그냥 쉽게 풀었어. 그리고 드로잉 문제는 교수님들이 절대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알맹이가 없으면 그 드로잉은 어차피 잘 그려도 불합격일 거예요. 그래서 드로잉은 좀 저의 경험이랑 엮어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 좀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를 준비할 당시에는 광고나 패키지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거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광고 형식으로 풀자라는 그게 있었어. 나만의 그 뭐라 해야 돼? 프레임이 있었어. 근데 정말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이번 문제가 광고를 참고해서 사회 문제를 그리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그 전에 연습했던 주제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 그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보다 좀 기분 좋게 풀고 쉽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키워드만 정해놓고 이걸 이어서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외워서 면접을 가면은 까먹었을 때 진짜 당황해. 그 정도? 근데 이제 친구 1번이 진짜 면접을 잘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1번의 면접 꿀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홍대 드로잉을 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얘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앤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 조형을 하는 건 애가 디자인 거 맞아. 은빈이가 말한 내용은 디학이고 우리가 얘기한 건 미자의 맞아.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였냐면은 저희가 면접 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 표현하고 싶은 거가 잘 전달되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지 그냥 그림 펼 때 높은 게 잘 그리는 맞아. 아마 민민이가 화면 띄워줄 텐데 이 매미 그림보다 이 매미 그림이 그런 어떤 특정 상황을 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이라는 거, 그게 이제 다른 미술 입시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계속 유념하면서 이 드로잉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좋은 말입니다. 좀 드로잉 이야기 하자면 나는 애초에 예고였으니까 드로잉을 나는 나의 전략으로 좀 가져갔던 게, 그러니까 비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실기를 안 하고 왔던 친구들도 맞아. 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잉을 우리한테 한 10분 정도를 그리게 한다? 그럼 아까 친구 이번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나 이제 예고 출신이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그림을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때 놀래켜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림을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데 강렬하게 그려놨거든. 설명 어떻게 그렸는지 못 보여드리지만, 근데 그 그림 재현작 그렸을 때도 나도 학원에서 되게 잘 그렸다고 칭찬 많이 들었을 만큼 좀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명암 대비 빡세게 쓰고 그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묘사 빡세게 낼 수 있는 것들 다 내서 저
예고 출신인데 확실히 그림 잘 그리죠? 남다르게 그리죠? 하는 거 은근슬쩍 보여주는 용의 전략으로도 좀 가져갔었어. 그래서 만약에 홍대 비실기를 쓰시는데 내가 그림을 좀 그려 하면은 그 드로잉에서 본인의 뭔가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전략이라고 맞아, 맞아. 생각해서 그림 연습 많이 하면 좋고, 그리고 친구 2번이 말을 한 것처럼 미자저는 특히 조형 원리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더 보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자율전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를 얘가 사랑하는지 맞아, 맞는 것 같아.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맞아, 과마다 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미대 홍대 면접 준비했을 때 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 생각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했었고, 실제로 자기소개 말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뭐고, 맞아, 저의 맞아. 꿈은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 저 이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해. 처음에 지원 동기 얘기할 때도 난 내 성격 이야기하면서 얘기했거든. 맞아.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한 사람이고 미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고 나왔고 그래서 예고 다니는 학교 생활 내내 행복했고, 뭔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모든 답변에서 이 뉘앙스들이 다 이어지게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복귀한 글을 읽어보면 정말 면접 답변이 일관적이거든. 근데 그런 일관적인 측면 사이에서 얘가 논리랑 창의성을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최근에 교수님이랑 술자리를 가질게요. 입시를 해서 그거를 면접 보고 미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똑같이 쓴다. 맞아. 그분은 학원 이름도 아실 정도였어. 그 문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읽을 때마다 다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문체로 해서 오히려 이게 변별력이 판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씩 얘는 특이하네? 맞아. 라고 맞아. 느껴지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살짝 논리가 이해 안 가도 그러더라도 얘는 뭔가 있는 애다 맞아.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저도 미아이버 쓸 때도 그렇고 면접할 때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넣지 않으면, 이런 문체를 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 카톡 보내고 DM 보내고 하는 것처럼 맞아. 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한테 확 꽂히는 맞아. 훨씬 중요한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다음에 나올 질문하고 좀 연관되긴 한다. 약간 이거는 그냥 찌라시긴 한데 말씀드리자면 홍대 면접이 앞순서면은 거의 확정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찌라시예요. 믿지 마시고. 찌라시 진짜 학생들 사이에서만 도는 찌라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는 찌라시인데 나는 실제로 면접이 랜덤이거든요. 면접 번호가. 그 시험장에 가서 가나다순도 아니야. 가나다순도 아니야. 그냥 앉아있다가 다음은 안은빈 이렇게 호명을 해줘요. 내 순서가 되면. 내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한정으로 기다리다가 내 순서가 되면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내가 2번으로 불려서 나는 속으로 붙었구나 생각하긴 했었어. 근데 얘도 1번, 너 몇 번으로 봤어 면접? 7번? 넌 7번이야? 근데 내 주위에 붙은 사람들 거의 다 약간 3번 이내로 불리긴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찌라시가 있답니다. 믿지 마시고. 그 다음은 이제 약간 입시 관련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미활보 관련된 할 말 많지. 네. 미활보는 약간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하나의 책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미알보 컨셉을 내가 한창 그 서울대 준비하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빠져있을 때라서 사적인 뭔가 누군가를 위하는 약간 이런 주제를 컨셉으로 잡고 미알보를 썼었거든. 근데 이게 활동 하나하나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녹아있게 하는 게 포인트였고 내가 그러니까 전체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하나하나에 다 녹였던 것 같고 아까 승희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형식에 얽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원장쌤이 좀 그런 타입이었고 그래서 미알보 1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미술과도 관련 없는 활동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어. 내가 생각하는 배려는 뭐뭐다. 전혀 미술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설명하고 1번이 끝났거든? 근데 나는 그게 좀 임팩트가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곤 해요. 근데 미알보는 그 진짜 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추천을 하는 왜냐면 진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똑같고 지루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활보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예고 애들을 못 이겨요. 미활보. 맞아. 예고 애들은 그냥 학교 수업 4개만 들어도 교과 4개가 채워지는걸? 맞아. 근데 이제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은 뭐 국어나 아니면 수학이나 그런 데서 막 연계해서 포스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맞아. 매니와이를 하거나 일을 퀄리티가 떨어져.
되니까. 그리고 증거 자료 남기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그냥 수업 때 그린 거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거든. 맞아. 그래서 애초에 그 미활보 자체는 예고생들이면 너무 쉽게 쓰는 거고 예고생이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인 거라서 소재로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맞아. 소재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도 예고에서 했던 그 소재들을 맞아. 비하자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특별한 활동해야지, 나 특이한 맞아. 활동해야지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고 얼마나 똑똑하게 하려고 했고 내가 이걸 그냥 사람들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디자인이 좋아서 내가 진짜 미술이 좋아서 했다 이런 게 그래서 느껴져야 되는 게 맞아. 오히려 비예고생일수록 맞아.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재가 특별한 걸 쓰기보다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소재가 간단해도 사람들 생각을 특이하게 할 수도 맞아. 있고 애니나 뭐 영화나 뭐 가서 사람들이 막 어떤 캐릭터에 과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 캐릭터라면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막 그처럼 이 글이 있는 사람이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맞아. 얘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하고 저런 거 하면 저런 걸 하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는 글이 있고 맞아. 아니면 그 10개, 15개 뭐 맞아. 그거 상관없이 다 읽을 때마다 딱딱 얘는 이거 했구나. 쟤는 이거 맞아. 이런 글은 그냥 그 교수님이 읽은 한 1000개의 글 중에 맞아. 하나로 지나지 않는데 그 10개를 읽을 때 얘는 이런 캐릭터구나. 얘라면은 이런 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읽으면서 보이면은 그때 이제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이게 말이다. 오히려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가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는 예고에서 하는 게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지 맞아. 인문계에서는 디자인을 관점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관점에 대한 얘기로 나의 캐릭터를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그 PR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입시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나이 많은 친구들도 있나요? N수생 맞나요? 당연히 많습니다. 물론 홍대는 현역 비율이 많긴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당연히 재수생도 있고 3수생도 있고 뭐 N수생도 있고 군수생도 있고 정말 많아요. 부담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잘 하셔. 그런 분들. 맞아.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학교생활 잘해. 사회성도 좋으시고. 그 다음 학교생활 꿀팁. 학교생활 꿀팁? 수강 신청 잘하기. 홍대는 정말 수강 신청을 잘하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있어. 홍대 시각디자인과 진짜 시설이 좋아서 맞아. 그래서 꼭 학교 가시면 프린트실 이용 많이 하시고 UV 프린터 우리 그거 아니었으면 졸전 못했어. 여러분 UV 프린터 A3 한 장에 외부에선 7만 원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무료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꼭 쓰셔야 돼요. HD야 고마워. 나 있긴 한데 비방용이야. 교수님이랑 친해지기. 맞아.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기가 더 꿀팁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놀고. 근로해보는 것도 좋아. 그리고 그 생각 있어. 왜 에타에 저 1학년인데 2학년인데 뭐 해야 돼요라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올라왔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은 진짜 놀라고 하는데 오히려 돈이 많은 20대 후반이나 30대들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리고 1, 2학년 때 뭔가 더 그러니까 진짜 순수히 노는 것보다 그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더 즐겁게 하는 애들은 훨씬 더 이렇게 이후에 진로도 잘 선택이 잘 되고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막 1학년 때는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게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완전 동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점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디자이너 중요해요. 생각보다 선배들이 아니야 학점 중요 없어. 포트폴리오가 제일 최고야 이러는데 학점만큼 그 학생의 성실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없어. 결국 똑같아. 대기업일수록.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이 두 시간을 아직 말한 적이 없었던 얘기인데 그럼 뒤에 뭐 툴 얘기라도 연계가 되는데 저도 1학년 때 2학년 때 대학 딱 왔으니까 고상심이라 놀아야지 이런 생각. 이 두 친구들 포함해서 어떤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제 툴 스터디 같은 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툴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생각 방식을 가르쳐주는 학교 때문에 툴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툴을 방 때마다 하나씩 정해가지고 맞아.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했는데 그때 저도 보면서 무슨 고등학교 입시하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남들보다 또 어떤 특정 시간에 뭔가를 높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게 일종의 관성이 돼서 이 친구들은 항상 더 빨리 앞서 나가고 더 이제 정말 그 디자인을 하는 제약 머리로는 있는데 손이 딸려서 못한다 이런 게 없을 정도로 뭐든지 더 빠르고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1학년 때 그렇게 해놓고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했던 게 생각보다 이 취업까지 오는 이 4년까지 과정에서 되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저는 후에 좀 부러워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 저거에 대해서 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내가 말랑말랑할 때 툴을 많이 익혀놓으세요. 이게 내가 왜 하는 말이냐면 나중에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 근데 그냥 애기가 한글을 배우듯이 그냥 얘를 손에 익힌다는 느낌으로 1학년 때부터 그냥 계속 하잖아? 4학년 되면은 고수가 되어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남는 시간에는 툴 공부를 만약에 진짜 할 걸 모르겠다 하면은 툴 공부 같은 걸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주변에 복전하는 사람 많나요? 많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친구이도 복전을 하고 있고요. 무슨 전공 복전하시죠? 시각 디자인 주전공이고 복수 전공은 산업 디자인 공간 전공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 사실 추천 많이 드립니다. 요즘은 막 AI도 있고 되게 경기가 많이 흐려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공부했던 전공보다 다른 걸 많이 하게 돼요. 맞아. 그러면서 시야를 엄청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전공을 잘 못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시너지가 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 특히 추천 많이 드려요. 홍대를 위해 N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넌 X? 나는 한 번 재수까지는 괜찮다. 왜? 너부터 얘기해. 저는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홍대에 와서 홍대 시리과 특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좋다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경쟁적인 부분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맞아. 엄청 경쟁적인 그게 있거든요. 수강 신청도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스트레스도 학교 생활에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 덕분에 친구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열심히 하는 활동에서 다양한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뒤처지지 않으라고 내가 노력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홍대에 사실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학교들도 훌륭한 교수님이나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히려 여기는 나와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얻는 게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다른 학교들과는 좀 풍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서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나도 좀 승희랑 비슷해. 나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홍대가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만큼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 나. 그래서 나는 저 경쟁 시스템이 심한 건 맞는데 난 오히려 그런 경쟁 시스템 속에서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인프라도 좋고 뭐 학교 시설도 너무너무 좋고 홍대에서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난 그거 하나로도 좀 재수까지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 들어보니까 재수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직 정말 그 인적 자원과 그리고 좋은 환경과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홍대로 오는 건 추천을 하는데 근데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학벌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점점 개개인의 역량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꼭 인서울이 아니야 혹은 서울이야 서울권 학교여도 뭔가 남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량이 좋고 본인이 투철하게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 갈 수 있고 충분히 더 좋은 회사 혹은 좋은 사업 할 수 있어서 홍대가 아니라서 난 디자인 못해까지 갈 정도의 N수는 안 해도 된다?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고 증명하려고 N수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맞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시각 디자인과 중에서 어떤 전공인가요? 분야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브랜딩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친구 2는 저랑 졸전 2번, 친구 1번. 친구 1번은 저랑 졸전 같이 했고 이 친구도 브랜딩 그리고 친구 2는 아직 졸업 안 했고요. 전공이 뭐죠? 브랜딩. 셋 다 브랜딩. 친구 1은 지금은 UX UI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못 정했어요. 어떻게 정하나요? 수업을 듣다 보면
뭔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생기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막 뭘 해야겠다 정해놓기보다는 나도 이거를 저학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난 저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싶은 게 바뀌기도 했고 아 진짜 뭘 해야 되지? 나중에 할 게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입장인데 그냥 오히려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걸 경험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깨닫다 보면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 저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특정한 분야를 하고 싶어서 그 특정한 분야를 막 4학년 때까지 긴 호흡으로 끌고 와?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처럼 잘 하겠고 학생 수준의 디자인이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 분야가 좋으면 너무 행운인 건데 맞아. 근데 처음에 뭔가 특히 우리 학교는 소모임 활동이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모임에 들어가서 배운 그 분야가 거기서 빠져나오기 좀 힘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를 해봐야 내가 이거랑 맞고 안 맞고를 알지 한우물을 저학년 때부터 파서 성공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잘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당장 들어가면은 막 당장 동기들이 막 엄청 화려한 그래픽 디자인 하면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맞아. 계정 업로드하고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그래픽 못해도 되나 하면서 막 그렇게 자괴감 들 때도 있고 반대로 막 기업적인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디 상 타고 뭐 어워드 상 타고 그런 거 봐도 내가 만약 그래픽 하는 사람이 나 그래픽 하고 있는데 저런 기업적 디자인 아예 안 해도 되나 하면서 되게 불안해지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냥 해보면 확실히 자기의 길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게 오히려 괜찮다. 질문? 자전으로 들어오면 힘든가요? 자전 차별이 있나요? 솔직히 저학년 때는 자전을 배척하려는 악의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해. 난 그렇게 느꼈어. 그 미자전 아니라 그냥 자전? 이거 입시병 걸려서 그래요. 이거 솔직히 차별할 이유가 없거든? 다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왔고 뭐 진짜 실기하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성적이 좋아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배척하려는 악의 무리들이 있긴 해. 근데 저학년 때 있어.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뭐 저런 걸로 저래? 저 새끼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3D 툴 어떤 거 배워요? 수업마다 다릅니다. 마야 배우는 것도 있고 지브러시 배우는 것도 있고 블렌더를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레이라는 소모임에서는 다 가르쳐줍니다. 본인 아이레이 출신인 것도 말씀하시죠. 네, 저는 아이레이 출신이에요. 그리고 3D과 CD과 교류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복수 전공을 하거나 교수님들 수업을 틈틈이 들으면서 아니 그걸 하고 싶으면 그렇게 직접 바로 뛰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딱 완전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 진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업 들을 수 있는 학과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미라보는 했고 아니야, 정시는 성적이랑 미랄보 중에 어떤 게 중요한데 우리 셋 다 정시생이 아니라서 확답을 해주진 못하지만요. 근데 학원에서 일해본 입장으로서는 성적인 것 같아. 네, 성적이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홍대가 성적 진짜 많이 본다고 생각했던 게 나는 미알보에서는 특출난 게 없다고 생각해서 2차 미알보 합불 날 때는 좀 긴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무난하게 붙은 거 보니까 솔직히 압도적인 성적은 합격시켜주는 지름길로 이끌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안 좋아할 학교가 없지. 안 좋아할 학교가 없다 생각해. 어쨌든 성적이 정말 좋으면 그 학생은 정말 성실하다는 거고 그게 뭘 하든지 간에 그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이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수님들은 특출난 스타 디자이너를 뽑고 싶은 게 아니라 성실한 학생 뽑고 싶은 거라서. 맞아. 그런 다음에 미대 입시할 때 실기 비실기 섞으셨나요? 실기로 거의 하고 홍대 넣은 건가요? 저는 실기는 국민대 기초소양, 서울대 유형 이 두 개만 준비했고 나머지는 다 비실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 다 해봤어요. 전 서울대 전형도 해보고 한양대 기기도 해보고 과기대 그거식도 해보고 소묘도 하고 비실기도 하고 그런데 다 떨어지고 홍대를 왔다. 승희는? 저도 실기는 서울대 유형만 준비하고 홍대만 공고에만 좀 전념을 했습니다. 학점 받기 빡센가요? 졸업 학점 궁금해요. 학점 받기는 빡센 것 같긴 한데 성실하게 한 만큼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성실하게 하면 잘 나오는 다른 학교 대비 그냥 기준이 그렇기는 하죠. 비율이 A 비율이 낮은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스카이처럼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업에서 잘 한다고 하는 학생이 그냥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이 될수록 서로의 작업을 다 공유하면서 보니까 가늠이 와요. 내가 맞아. 이 수업에서 얼마 받겠다 하는 게 맞아. 가늠이 와서. 그리고 졸업 학점은 저는 4.34였던 것 같은데 4.34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4.32. 무려 4등으로 졸업했어요. 내가 8등. 홍대 미대생들은 은비님처럼 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가요? 저는 뛰어나. 다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 성민이가 학교 왔을 때 그 말을 했어. 야 사람들 다 되게 자기만의 개성으로 잘 입는다라는 말을 했거든? 근데 맞는 것 같아. 홍대라는 학교 자체가 그냥 학과 상관없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옷을 좀 잘 입어. 맞아. 그 홍대 앞이라서 그래요.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조금 홍대의 영향을 받아서 좀 힙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러고 홍대 CD에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뛰어. 역대 작업들 다 뛰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홍대는 소모임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관심이 가신다면 소모임 활동도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원의 말. 응원의 말. 이게 내 팔로워들이 고3들이 많은 것 같아. 그 고등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애들 가르쳐도 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입시할 때 나는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안 받으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도 뒤돌아보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면서 한 것 같고 이제 내가 선생님 된 입장에서 또 애들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입시를 그렇게 해.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게 맞고 그리고 애초에 그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미술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이미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꿈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데 미술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명확한 길을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본인에 대해서 엄청 딥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세공되지 않은 거고 그게 PR되는 형식이 조금 잘못돼서 이제 입시 결과가 안 나오고 막 그런 것 뿐이지 미대 입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은연중에 다 알고 있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라서 본인을 어떻게 잘 보여줄지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입시를 하는 순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자신을 계속 믿으면서 그렇게 입시를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늘 학생들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원래 그 입시할 때는 나는 대학을 오고 나서 깨달았지만 정말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장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이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생각보다 사회에 나와 보면은 그 입시를 했던 그 노력의 순간이나 그런 게 뭔가 나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 거지 어떤 대학 다니는 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어떤 대학을 다니는 나는 그거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뭔가 어차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항상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잘 안 나왔다면 그냥 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는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입시에서는 뭔가 이거를 떨어지고 나중에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된다거나 오히려 내가 더 배우고 싶었던 거를 접하게 된다거나 분명히 이런 다른 루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거를 위해서는 다들 열심히 하자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살짝 어차피 디자이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로로서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가고 나서도 혹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뭔가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시작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시작을 하는 것 뿐이지 더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후회 없이 열심히 하는 그 습관 하는 법 맞아. 공부를 하고 뭔가 익히고 이거 하는 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너무 주하지 말고 그걸 계속 내 열심히 하는 것만 익혀지면은 어떤 학교를 가도 그 사람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그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분야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롤런한다. 맞아. 그럼 이상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다 끝까지 봐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봤고요.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안녕.